현재와 같은 가점제 중심의 청약제도는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시세의 70에서 80% 선까지 묶어두는 제도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7월 민간 택지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이 되면서 도심의 신규 공급을 오히려 틀어막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었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합의 사업성 이슈였는데요. 실내로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 주공의 경우 이번 개편안에서 분양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이 제외되면서 오히려 분양가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번 개편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촉매제가 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며 일반 분양을 미루던 사업장의 대기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는 있겠으나 수익성을 기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속도가 늦어진다면 결국 공급 물량의 축소로 인해 향후 2~3년간은 주택 가격이 또 불안해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이 많았던 지방의 일부 지역이 이번에 전부 규제 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는 총 6곳, 조정 대상 지역은 총 11곳입니다. 규제 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지정이 되어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의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한 건 해당 지역이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미분양 등 투기가 붙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 해제가 결국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로 다가와야 하는데 여전히 높은 집값과 금리의 인상 기조 속에서 자금 조달은 더욱 힘들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급 계획인 250만 호 공급에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실제로 공급량이 늘면 집값 안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공급량과 상관없이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고민해야 될 일이며, 따라서 구매력이 있고 매수 기회가 되신다면 적어도 가격이 떨어질 우려나 기대로 집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구입하고 1~2년 내에 바로 집을 매도하는 경우는 특히 드물기 때문에 공급 물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에 따라 매매 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우면 하반기에는 청약 시장에도 한번 노려볼 만하나, 현재와 같은 가점제 중심의 청약제도는 개선에 대한 여지가 보이긴 합니다만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무주택자분들은 청약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84점 만점인 청약제도를 보면 사실 만 30세 이상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이 기산이 되고요. 부양가족 수가 많지 않다거나 한다면 기본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점 이상의 점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도 밀고 있는 청약제도의 오히려 100점 만점하, 가점제 제도 전체의 어떤 수정이나 아니면 배점의 어떤 수정이나 아니면 향후 공급 물량을 가점제가 아닌 가점제하고 추첨제를 이제 혼합하는 형태, 실제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죠.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반영이 돼야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가격 흐름을 보고 주택시장을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판단을 통해서 주택을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첫 시작인 만큼 시장의 규제 완화에 따라 다양한 제도 개선, 생애 최초 혜택이라든지 청약제도의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택시장을 지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현재 관망 중인 주택 수요자분들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매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주택은 시기와 상관없이 매수하는 것이 보유 전략에 유리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